혹시 여러분도 자식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그 자식에게서 돌아오는 건 차가운 외면뿐이었던 분들 계시지 않나요? 오늘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68세 김순자 어머님입니다. 김순자 어머님, 이분은요, 평생을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오셨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들만은 잘 키워야지. 고생시키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하시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며 정말 뼈 빠지게 일하셨어요. 큰 아들이 대학 갈 때 등록금이 없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우리 큰애만은 대학 나와서 출세해야 한다. 내가 못 배운 한을 풀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으셨습니다. 둘째 딸이 시집갈 때도 혼수며 예단이며 남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또 대출을 받으셨어요. 셋째 아들이 사업한다고 할 때도 엄마 돈 좀 빌려줘. 나 이거 성공하면 큰 돈 벌어서 효도할게. 이런 말에 또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며 사셨어요. 그런데 정작 순자 어머님이 아프시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순자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깨어나셔서 떨리는 손으로 큰 아들에게 전화를 걸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엄마가 병원에 있어. 그런데 큰아들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 엄마. 지금 너무 바빠요. 회사 일 때문에.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또 전화가 끊어졌어요. 순자 어머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 키운 자식이 엄마가 병원에 있다는데 바쁘다고 둘째 딸에게도 전화했어요. 딸아, 엄마가 병원에. 엄마, 지금 애들 숙제 봐주고 있어요. 진짜 바빠 죽겠어요. 형이나 동생한테 연락해 보세요. 셋째 아들은 아예 전화를 안 받았어요. 나중에 문자만 하나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사업이 안 돼서 스트레스가. 병원비는 형이 내겠죠. 순자 어머님은 결국 혼자서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했어요. 아직 몸도 불편한데 혼자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퇴원하고 나서 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큰 아들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정말 힘들어요. 어머님 병원비까지는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순자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아들 대학 보내려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이제 와서 병원비가 부담된다고. 더 가슴 아픈 건 둘째 딸이 한 말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너무 우리한테 의존하려고 해요. 저희도 각자 살 길이 있잖아요. 엄마도 이제 독립적으로 사세요. 독립적으로.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한 어머니에게 독립적으로 살라고. 셋째 아들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사업 망해서 스트레스 받는데 엄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순자 어머님은 그날 밤 혼자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잠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댓글로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자식들도 나를 챙겨주겠지? 내가 아프면 자식들이 당연히 돌봐주겠지? 자식들이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런데 오늘 순자 어머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뭔가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자식에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기대가 오히려 자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나를 위해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나도 엄마를 위해 뭔가 해야 해. 이런 부담감 무겁지 않을까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삶도 정말 팍팍해요. 집값은 하늘 높이 치솟고 취업은 어렵고 결혼해서도 맞벌이해야 겨우 살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부모까지 챙기라고 하면 정말 숨이 막힐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죄송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결국 연락을 안 하게 되고 만나기를 꺼리게 되는 거죠. 순자 어머님도 깨달으셨어요. 아, 내가 자식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워준 게 아닐까? 내 사랑이 오히려 자식들을 힘들게 한 건 아닐까? 그리고 또 다른 깨달음도 얻으셨어요.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구나. 내 삶의 전부가 자식이었지만 자식들에게 나는 삶의 일부일 뿐이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자식이 우리 삶의 전부였지만 자식들에게 부모는 삶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 이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 순자 어머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62세 박영수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박영수 아버님도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로 사셨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자녀를 키우시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셨죠. 특히 아들이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의사라. 이제 우리 집안도 출세했구나. 의대 등록금이 일반 대학의 몇 배였지만 대출받고 부동산 팔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뒷바라지 하셨어요. 아들이 의사가 되고 나서 박영수 아버님은 정말 뿌듯하셨대요. 이제 내 노후는 걱정 없겠구나.
의사 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아들이 개업을 하면서 박영수 아버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병원 운영하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장비도 사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당분간은 아버지 용돈 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박영수 아버님은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그래, 사업 초기니까 힘들겠지. 괜찮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은 큰 집으로 이사하고 비싼 외제차를 샀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 아직도 병원이 힘들어요. 이런 말만 계속했어요. 박영수 아버님이 혈압약을 사러 아들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접수 직원이 진료비를 받더라고요. 아버지, 저 의사 아들인데 진료비를 내야 하나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병원은 병원이고 집안일은 집안일이에요. 공과 사를 구분해야죠. 그 순간 박영수 아버님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대요. 내가 이 아들을 의사 만들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혈압약 한 알도 공짜로 못 받는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내 자식은 다를 거야? 아니면, 나도 혹시 이런 상황이 될까 봐 무섭다. 솔직히, 후자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 현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순자 어머님과 박영수 아버님이 깨달으신 것이 있어요. 바로 내 행복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순자 어머님은 이제 다르게 사세요.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대신 스스로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셨고, 간단한 운동도 하시고, 취미 생활도 시작하셨어요.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신 거예요. 자식들이 안 연락해도 뭐 바쁘겠지 이런 마음으로 넘어가게 되시고, 자식들이 연락하면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식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좋아졌어요. 부담 없는 관계가 된 거죠. 박영수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병원에 가서 진료비 내는 것,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내 아들이지만 의사는 의사지. 진료비 내는 게 맞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뀌셨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노후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작은 농장을 하나 얻어서 취미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고, 거기서 나는 채소들을 이웃들과 나눠 먹으며 행복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처음에는 자식이 그럴 리 없어. 내 자식은 달라.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것 같아요. 혹시 나도 이런 상황이 될까? 내가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부모니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사랑하되 기대하지 말라.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받을 것을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죠. 하지만 기대는 받을 것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뭔가 해줘야 해. 이런 마음이죠. 이 차이를 확실히 알아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내 행복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자식에게 의존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돼요.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찾아와도 좋고 안 와도 괜찮은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순자 어머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런 자유로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해결책을 찾아봐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식을 사랑하되 기대하지 말고 내 행복은 내가 책임지자.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이고 공감 가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